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실전 코인 아비트라지 A to G 강의를 맡게 된 타임이스 비트코인 탐비코라고 합니다. 제 아이디 탐비코는 타임이스 비트코인을 줄여서 표현한 건데요.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금 대신에 비트코인으로 넣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강의를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5개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해보셨을 법한 주식, 그 주식이랑 이 코인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김치 프리미엄, 김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김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3강과 4강에서는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의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해증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그걸 종류 2가지로 나눠서 한번 배워볼 거고요. 마지막 5강에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김프 차익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주식이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왼쪽에는 주식창이 있고 오른쪽에는 코인창이 있습니다. 주식창과 코인창, 비슷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비슷한 점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매수창과 매도창이 가격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물량들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매수창은 사겠다는 사람들의 가격이고요. 매도창은 팔겠다는 사람들의 가격이겠죠.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구성으로 화면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점은 뭘까요? 네, 다른 점이 있는데 바로 가격이 좀 뭔가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업비트라는 거래소고요. 여기는 이제 빗썸이라는 거래소인데요. 같은 시간에 제가 캡처를 한 건데 가격이 미세하게 달라요. 이건 바로 코인은 거래소별로 별도의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어느 거래소에서 사나 지금 가격이 5만 원이라고 하면 5만 원을 내고 사야 됩니다. 하지만 코인은 거래소별로 별도의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1비트코인 사려고 했을 때 이 거래소에서 1억을 한다고 해서 이 거래소에서는 1억보다 1억 100만 원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1억 10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1억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은 거래소별로 별도의 시장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이 주식이랑 다른 첫 번째 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전송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고 해서 그걸 어딘가에 보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코인은 내가 이 거래소에서 1비트코인을 샀으면 그 비트코인은 내 거고 그 비트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다른 거래소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2가지가 바로 코인이 주식과 다른 점이에요. 거래소별로 다른 가격, 그리고 내 코인을 제3의 장소로 전송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주식과 다르게 차익 거래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 차익 거래가 무엇이냐? 바로 거래소별로 다른 가격을 이용해서 싼 거래소에서 사서 전송할 수가 있잖아요. 전송을 해서 비싼 거래소에다가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옛날에 보따리 장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A라는 곳에서 팔고 있는 물건을 B라는 곳에 갖고 와서 파는 이런 보따리 장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요 가운데 있는 딸이라는 말을 따서 이렇게 하는 투자 행위를 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주식과 다르게 차익 거래가 가능한 이것은 왜 가능할까요? 바로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그 개념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 한때 AI가 나오기 전에 정말 사회적으로 매우 화두가 되는 그런 주제였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거는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고요. 우리는 투자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 정보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보낸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행 앱을 활용해서 A라는 친구한테 10,000원을 보낸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핸드폰 앱에다가 정보를 입력을 할 거고 그 정보가 바로 은행 서버에 기록이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은행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블록체인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자,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니까 이건 좀 기억해 두세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 이제 주로 코인을 어딘가로 보내는 행위를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그 뭔가 보내겠다라는 내 의지, 그것을 바로 우리는 트랜잭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다가 여러분들이 나는 A에게 10,000원을 보낼 거야. 나는 A에게 1비트코인을 보낼 거야. 라는 그 의지를 표현하는 게 바로 트랜잭션을 우리는 날린다라고 표현을 주로 해요. 트랜잭션을 날린다. 그러면 그 트랜잭션을 날린 게 실제로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블록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상자 안에 이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검증이 돼야 돼요. 진짜로 이게 제대로 된 것이 맞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컴퓨터들, 우리는 이제 노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컴퓨터들이 이렇게 검증을 해줍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의 블록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의도했던, 즉 트랜잭션을 날렸던 그 정보가 이제야 비로소 진짜 블록체인에 기록된 하나의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수고스러움을 해줬기 때문에 이 노드들은 보상을 받게 돼요. 이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트랜잭션을 만들어준, 즉 블록을 생성했다고 하는데 블록을 생성한 대가로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채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블록이 하나하나 생성이 된 것들이, 정보들이 쭉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주로 전송이 될 텐데요. 트랜잭션을 날린다. 근데 이제 트랜잭션을 날린다고 항상 다 되는 건 아니고 블록이 생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을 트랜잭션을 날린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수행이 되었다라는 것은 블록이 생성되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면 뒤의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나라에 한번 비유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코인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것들을 한번 나라에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을 미국에 비유를 해보고 이더리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더리움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시민권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관광을 하러 온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하기 위해서 취업 비자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유학생으로 학생이어서 공부를 하러 온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더리움이라는 나라, 우리는 이것을 이더리움 메인넷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더리움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같은 이름을 가진 이더리움이라는 시민권자,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수수료 쓰인다고 제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혹시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트랜잭션을 날린다고 했던 표현 기억나시나요? 이거 뭐였죠? 트랜잭션을 날린다? 네.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것,
예를 들면